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드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자정까지 당신의 이름을 없애지 않으면 죽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당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이름을 바꿀 때마다 그는 이전의 자신을 완전히 지워야 했습니다. 가족도, 기억도, 정체성도, 모조리.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잃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류 지성사에 영원히 남을 철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3번 죽고 3번 다시 태어난 그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19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유대인 가정에 사내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임레 립시츠. 그 시절 헝가리는 겉보기엔 유럽의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모차르트와 리스트의 나라, 아름다운 다뉴브강이 흐르는 낭만의 도시. 하지만 그 우아한 겉모습 뒤에는 이미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임례는 총명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보면 눈빛이 달라지는 아이였고 철학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조숙한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히 큰 학자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가장 빛나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시험을 내는 법입니다. 1939년 유럽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44년 마침내 그 군화 발소리가 헝가리 땅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 죽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22살의 임례 앞에 선택지는 딱 2가지였습니다. 유대인으로 살다가 죽거나 유대인임을 숨기고 살아남거나. 그는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성 립시츠라는 이름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토트 임례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토트는 헝가리에서 가장 흔한 성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그저 평범한 헝가리 사람의 이름으로 매일 밤이 공포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토트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살아남아도 막을 수 없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잡혔습니다. 할머니도 잡혔습니다. 2사람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것이 과연 축복인지 그에게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945년 히틀러는 죽었고 나치는 무너졌습니다. 유럽은 폐허가 됐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임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이름을 바꿉니다. 이번엔 러커토시 임례. 헝가리어로 자물쇠 제조공이라는 뜻을 가진 성입니다. 왜 하필 자물쇠 제조공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묘합니다. 자물쇠 제조공은 잠긴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닫혀있는 것을 열고 가로막힌 것을 뚫는 사람. 어쩌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에서 하게 될 일을 이름에 새겨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이것이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나치의 가족을 잃은 사람이 왜 또 다른 전체주의를 선택했을까? 하지만 그 시절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공산주의는 전혀 다른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 누구도 출신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빼앗긴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게 하겠다는 어머니에게 바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맹렬하게 활동했습니다. 당에 헌신했고 교육부 고위직까지 올랐습니다.
소련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새로운 헝가리를 건설하는 데 온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동지들이 비판받는 목소리를 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당의 노선과 다른 말을 하면 반역자가 됐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던 혁명이 언제부터인가 또 다른 포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자유로웠던 러커토시는 그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950년 그는 체포됩니다. 같은 당, 같은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나치를 피해 살아남았는데 이번엔 자신이 목숨 바쳐 믿었던 이념이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독방이었습니다. 어둡고 좁고 차가운 곳에서 그는 3년을 버텼습니다. 매일 고문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리라고 믿었던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그 진리가 나를 가뒀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차가운 독방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3년 그는 석방됩니다. 스탈린이 죽으면서 정치적 분위기가 바뀐 덕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러커토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훨씬 더 날카롭고 성숙한 질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56년 헝가리에서 대규모 민중혁명이 터집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소련의 지배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소련군 탱크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됩니다. 러커토시는 탈출을 결심합니다. 밤이었습니다. 국경 근처 들판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달렸습니다. 마침내 오스트리아 땅을 밟았을 때 그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짐도, 지위도 전부 두고 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2가지. 지독하게 상처 입은 몸, 그리고 절대 꺼지지 않는 질문들. 그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그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34이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보다 10살 이상 어렸습니다.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처음엔 강의 내용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학점을 따려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질문의 답을 구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그는 칼 포퍼를 만납니다. 칼 포퍼, 20세기 최고의 과학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과학이란 반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옳아 보이는 이론이라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검증받아야만 진짜 과학이다. 러커토시는 이 말에 전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공산주의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이 틀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판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였던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강요였던 겁니다. 그는 포퍼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스승의 이론을 씹고 또 씹으며 자신만의 더 깊은 이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 또 다른 거장이 등장합니다. 토머스 쿤. 그의 책 과학혁명의 구조는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과학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다. 어느 순간 통째로 뒤집어진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뉴턴 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이런 급격한 전환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포퍼와 쿤, 두 거인의 이론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둘 다 빛나는 이론이었지만 둘 다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 틈새에서 러커토시가 자신만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이론의 이름은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하지만 들어보시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 모든 신념, 모든 세계관에는 두 가지 층이 있다. 첫 번째는 견고한 핵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심.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이것이 무너지면 이 이론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핵을 지키려 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대입니다. 핵을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껍질. 외부에서 비판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핵을 건드리지 않고 보호대를 이리저리 수정하며 방어합니다. 보조 가설을 덧붙이고 예외를 만들고 설명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호대를 아무리 고쳐도 새로운 현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될 때 그 이론은 비로소 물러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이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러커토시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물러날 때 그 이론은 진보적으로 물러나고 있는가? 퇴행적으로 물러나고 있는가? 진보적 프로그램은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면서 발전합니다. 실험해보니 실제로 맞더라.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이론입니다. 퇴행적 프로그램은 이미 일어난 일을 사후에 설명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아, 그게 원래 그런 거야. 미리 보호대를 수정해 놓는 식으로 그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왜 그토록 강렬한가?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과학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커토시의 이론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견고한 핵이 있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거나, 내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거나, 나는 거짓으로 살 수 없다거나,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핵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수없이 보호대를 바꿔왔습니다. 싫은 상사에게 굽신거렸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웃으며 해냈습니다. 때로는 내 주장을 접고 상대방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게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위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러커토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치를 피해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산주의의 탈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조국을 버리고 영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권력도 인간의 이성을 지배할 수 없다. 그리고 진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그의 견고한 핵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 핵을 지켰습니다. 그 무엇도 이것만큼은 꺾지 못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성과 중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왕국. 인간의 오류가 끼어들 수 없는 순수한 세계. 1 더하기 1은 2, 이것만큼은 영원한 진리라고. 러커토시는 이것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가 쓴 논문 증명과 반박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학 역시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수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처음엔 누군가 틀린 증명을 내놓고 그 다음엔 누군가 발레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개념을 다듬고 수정하면서 지금의 수학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 수학도 완성품이 아니다. 수학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당시 수학계의 폭탄과 같았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수정되어 온 과정이었다니 그것은 수학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학을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수하고 반박당하고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게 수학이고, 그게 과학이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런던 정경대학교의 교수가 된 그는 유럽 지성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강의할 때는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론 뒤에 담긴 삶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반증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그 목소리에는 공산주의에 배신당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보호대와 핵을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는 3번이나 이름을 바꿔야 했던 한 남자의 생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론이 살아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뼈와 살과 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커토시 임내, 심장마비로 사망, 향년 51세.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직 할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원고들은 제자들에 의해 정리되어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백 개 대학의 철학과 과학철학 수업에서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22살에 자신의 이름을 처음 버려야 했던 소년이 결국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러커토시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그가 얼마나 많이 틀렸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름을 틀렸습니다. 립시치였다가 토트가 됐다가 러커토시가 됐습니다. 이념도 틀렸습니다. 공산주의가 세상을 구할 거라 믿었다가 그 이념에 갇혀 3년을 보냈습니다. 조국도 틀렸습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릴 때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정했습니다. 보호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핵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호대를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향해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러커토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겁니다. 틀려도 된다. 수정해도 된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견고한 핵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내 삶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떤 보호대를 두르고 살고 있는지, 그 보호대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굳어가게 하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3번 이름을 바꿔야 했던 한 남자가 그 모든 상처 속에서도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매일매일 자신의 핵을 지키며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긴 세월 참으로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